사실 북한을 그냥 뭐 벗어나기만 해야 된다면 DMZ를 택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실하고 너무도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냥 사회적 부품으로 이용당하고 있구나. 나의 선택권은 없구나.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대한민국의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류성현입니다. 북한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중국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또는 DMZ로 가거나 이렇게 세 루트인데, 세 루트를 다 처음엔 중국을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DMZ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게 되면 뭐 중국에 아는 사람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게 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루트는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바다로 가려고 해도 바다로 가려면 뭔가 그 배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수복 같은 거 그걸 입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잠수복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산소통 달린 거는 더구나 이거는 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도 포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DMZ를 택했죠. 뭐 DMZ를 택한 이유는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휴대폰을 쓰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걸로 가려면.' 해서 휴 북한 휴대폰에도 어플리케이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네, 그중에 중국어 배우기 어플리케이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깔았어요. 깔았는데 이거 내가 중국어를 배워서 언제 간다는 거야. 네,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걷어치웠죠. 사실 북한을 그냥 뭐 벗어나기만 해야 된다면 DMZ를 택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벗어나서 빠르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어요. 뭐 제가 중국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중국으로 도망쳐 가지고 뭐 산길 타고 그냥 뭐 어쩌다 보면 어디 다른 북한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제가 목적한 바를, 예, 단기간에 시행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 목적은 한국에 빨리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딜까?' 하다가 DMZ가 결정된 거죠. 계기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누적되면서 '아, 이 땅이 과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만한 땅인가? 이거 여기서 내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단계를 본다면 북한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현실, 그 실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실하고 너무도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그냥 사회적 부품으로 이용당하고 있구나. 나의 선택권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조선시대에 백종같이 그냥 밟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으니까 '이 사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바꿔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힘든 게 제 주변의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피해받을 거,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쪼끔 더 빠르게,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또 더 과감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저로 인해서 피해받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상당히 심했죠. 물론 가족도 진짜 넘어야 될 한 부분이지만, 또 제 주변의 군인들, 제가 같이 뭐 7년 동안 같이 잠자고 먹고, 그리고 같이 우정을 나눴던 그 사람들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넘어야 되는 이게 힘들었어요. 여기 한국에 온 사람들 중에 그런 말들 하죠. 가족, 이걸 또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한국이나 또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가족을 첫 번째 다 꼽잖아요. 네, 물론 가족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은 가족만큼이나 또,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더라고요. 만 17 살에 가족하고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요.
너무 오랫동안 헤어지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외지에 나와 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 뭔가 관계를 만들어 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진 가족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다 피해받을 걸, 이런 걸 감안하고 한국을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이 좀 컸죠.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접는다면 그냥 영원한 노예로 살고 그냥 영원히 다 모두가 다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 노리고 있는 그거고요. 그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일을 벌이기도 전에 비밀이 새 나가면 그거로 인해서 괜히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음 최소한의 그런 가능성은 열어 놓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방어 대책도 전혀 없는데 "나 한국 갈 거야." 했다가 그냥 좀 저만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초 이야기를 안 했죠. 네. 그리고 내가 한국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처벌받아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모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좀 최소화하느라고 또 이야기도 안 했고요. 제가 탈북을 고민하다가 'DMZ를 가야 되겠다.' 했던 그 시즌이 한 1 월쯤 되거든요, 겨울. 그런데 1월 달에 DMZ를 결정했는데 그때 당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멀리서도 사람이 그 산속으로 걸어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이게 잎이 다 나무 잎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다 아시다시피 DMZ에는 지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뢰를 넘는데 그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그때 고민을 시작했는데 '아, 장마철에 가면 되겠구나.' 예. 장마철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흘러내려가는 지류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지류들의 수면이 불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지뢰를 못 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여름에 나무숲을 통해서 나무가 우거진 그런 속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뢰도 안 밟고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요건 가장 또 중요한 건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경계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북한군 같은 경우.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다 TOD라는 장비를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북한에서 제가 경계 근무를 오랫동안 서본 경험에 의하면 비 오면 근무 서기조차 싫거든요. 비 오니까 밖에 내다보기도 싫어요. 옷 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날짜에 가면 얘네가 나를 볼 수도 없겠구나.' 그냥 뭐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택해서 여름을 택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 정점을 택하게 됐던 거죠. 그곳이 사실 '내가 갈 거야.' 하고 3 년을 계획했다기보다 '갈 거야.' 하고 딱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3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3 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 일시적인 충동으로 다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잠시 참고 보면 '아, 별게 아니었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딱 경험해 보면 한 대 딱 얻어 맞았을 때 그때 참냐 안 참냐 이에 따라서 사건이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속단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내 결심을 내 스스로 한번 지켜보자.' 이런 차원도 있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쭉 시간이 흘러가는데 결심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예. '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게 한 번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아, 너 생각이 맞아.'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 주는 것 같은. 그래서 그다음에 뭐 주저없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3 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고민 속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 보게 되는 거죠.
탈북을 딱 하면 그냥 저 혼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그런 변화 이런 거를 전혀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금하고 그때 당시는 아는 정보의 차이가 완전히 그냥 천양지차로 다른데 그때는 진짜 단순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당 이거는 끝내버려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살아가는 지인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였던지라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런 시를 배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시가 제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되어 있거든요. 남이장군이라는 사람이 쓴 시래요.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운마모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북한에 우리나라 홍길동전이 있죠. 네, 북한에는 홍길동이라는 그 잘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신상옥 감독님인가 만든 영화인데 그 연출인가 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 '어 꽤 잘 만들었구나.' 하거든요. 근데 홍길동이가 그 7살 땐가 그 남이 장군이 쓴 시를 줄줄줄줄 읽어요, 그걸. 근데 제가 20세 막 이제 궤도에 들어서고 제 하나 몸건사는 그냥 거뜬히 해야 될 판인데 이거는 배고파서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제 스스로의 선택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남이 장군은 20 대에 나라를 생각했다는데 이건 저는 제 하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사회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건 평정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때 막 같이 겹쳐들었었죠. 뭐 직접적으로 "너 노동당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뭐 쪼끔이란 제스처, 행동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생각 같은 게 비춰지거든요. 그 심리학에 행동 심리학인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뇌를 우리가 파헤쳐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들여다보면 심리학 얘가 노는 걸 보니까 노동당을 위해서 한목숨 바칠 이런 애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도 하나 있구나.'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얘도 있구나. 근데 얘네가 참 괜찮구나.' 이런 거를 사전에 다 그냥 미리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 가서 유형적으로나 무형적으로나 그런 지도적 지침이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뭐 도움도 될 거고 이런 걸 내가 받으면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과 쭉 생각의 그런 걸 통합을 해 가지고 이 북한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지 이게 가장 궁금했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저에게 총을 땅 쏠 거라고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네. 그들이 뭐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굳이 죽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쭉 갔는데 진짜 총 들고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이 무섭고 이렇다기보다 근데 위압감은 들더라고요. 제가 어 한 여기에 넘어올 때 중사로 넘어왔는데 군복은 안 입고 왔어요. 민사복을 입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체중이 한 50 킬로 그 언저리였거든요. 그런데 앞에 딱 저를 포위하고 있는 군인들은 다 그냥 신장이 그냥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거기다가 눈만 딱 내놓고 그냥 다 얼굴도 다 감싸 매고 전투화끈을 질끈 등고 매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쭉 둘러보니까 좀 쫄긴 하더라고요, 그 위압감에. 그렇지만 '아 얘들이 날 쏠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와서 저를 이제 묶으려고 할 때 "나는 내 집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왜 묶습니까?" 이런 말을 그분들에게 할 수가 있었죠.